어떤 사람들은 왜 너무 늦고 나서야 당신의 가치를 깨닫는 걸까요? 진실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한없이 베풀고 한계를 두지 않으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떨까요? 비굴해지지 않고 뒤쫓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진짜로 잃을까 두려워하게 만드는 길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하겠습니다. 모든 걸 바꾸는 9가지 태도를요. 고대의 철학에 기반한 고통을 조용한 힘으로 바꾸는 방식들을요. 당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멈추고 존중받기 시작하고 싶다면 끝까지 남아주세요.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무시당하는 고통이 상처 준 말보다 더 아프다는 걸 이미 느껴본 적 있나요? 당신이 언제나 가능할 때만 곁에 있고 항상 존재하고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애쓴다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이려 애쓰느라 자신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좇을수록 당신은 더 보이지 않게 돼요. 헌신과 평가절하 사이에는 가는 선이 있고 많은 경우 아무 기준 없이 다 주는 사람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바로 거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증명돼야 한다고 배웠고 존경은 쫓아다니면서 얻어야 한다고 배웠고 결국엔 관심도 없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깨져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아무의 반응에도, 특히 편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의 존재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당신이 인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채우지 않아도 될 공허를 채우려고 애쓴다는 걸 이해할 때요.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상대의 관심은 사실 당신 자신이 주지 않았던 관심의 반영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될 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잃을 필요도, 좁은 공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빵조각 같은 대접만 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상에 앉을 수 있으니까요. 첫 걸음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통제권을 쥐는 것, 당신의 평온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는 것,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판매품이 아니며 당신의 존재가 더 이상 평범해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시간은 당신을 평가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눈치챕니다. 그리고 특히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떠난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 변화는 외침으로 오지 않습니다. 고요함으로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도가 단순해 보여도 가장 강력한 것들 중 하나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의 힘. 더 침묵은 어떤 말도 닿을 수 없는 무게를 가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을 때,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 사슬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무시하는 이의 자아를 부추기는 것은 바로 당신의 끈질김이니까요. 당신의 지속적인 존재, 끝없는 메시지들, 이해받으려는 시도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판이 바뀝니다. 의식적인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양된 존재입니다. 그것은 말하죠. 나는 여기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용성에 익숙해진 자는 당신의 부재에서 공허를 느끼기 시작하니까요. 흥미로운 건 침묵이 냉담함과 함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도가 필요할 뿐이에요. 당신이 자명해야 할 것을 설명하는 데서 벗어날 때 당신은 상대에게 생각할 책임을 돌려줍니다. 반성하게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당신의 가치를 알아채게. 그리고 이 침묵은 게임이 아닙니다. 조작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정이에요. 누군가 당신을 보기 위해 설득하는데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한 결정. 소란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이가 어쩌면 침묵 속에서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부재가 종종 가장 강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당신을 무시하던 이가 묻게 되죠. 무슨 일이 있었지? 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지? 날 잊은 걸까? 나 없이 더 나은 걸까? 이런 종류의 의문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안정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침묵은 예측 가능한 흐름을 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사람이 아니게 될 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공허를 메우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공간을,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이 조용한 태도로 인해 당신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어떤 것을 다시 되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을 보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망가뜨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투자하기 시작할 것인가. 당신의 시선이 타인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질 때 모든 것이 재정비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계속해서 상대방의 행동, 반응, 감정에 기대어 살고 있다면 당신 자신의 인생은 어느새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누군가의 메시지, 제스처, 자신이 중요하다는 신호를 기다리며 눈을 뜹니다. 그 사이 당신의 꿈은 멈춰지고 목표는 미뤄지며 자존감은 달아갑니다. 마치 당신의 모든 빛이 당신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는 누군가의 시선에만 달려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보임으로써만 가치가 있다는 믿음. 진실은 당신은 오직 자신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초점을 바꾸고 자신을 사랑과 책임감, 온전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부활입니다. 당신은 더 건강하게 먹고 몸을 돌보며 그것이 허영심이 아닌 존중임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재정을 정리하고 잊고 있던 프로젝트를 다시 꺼내고 늘 미뤄왔던 일들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불균형한 관계를 구하려 애쓰느라 바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 가장 강력한 점은 이 변화는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소박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은 행동을 바꾸고 에너지를 바꾸고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 이전에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뭔가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예전처럼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되는데 집중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의존에 익숙했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관심은 그 사람의 자아를 유지시켜주는 연료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 중심으로 돌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당연하게 받았던 관심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존재를 애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더 이상 빵 조각을 구걸하지 않고 자신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기분, 관심 혹은 감정적 여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운전대를 쥐고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것은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무대에서 물러날 타이밍을 아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강력한 태도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전략적 부재, 자존심 때문에 멀어지는 것과 지혜로 멀어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략적 부재는 조용하고 단호하며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상처를 주기 위해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상호성이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조용히 물러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라짐은 도망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아무 말 없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침묵은 틈을 남기고 의문을 남기며 상대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특히 당신의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존재에 익숙했던 사람에게는 매우 불편한 공간이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빠르게 답장하지 않고 항상 먼저 다가가지 않을 때 상대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채워줬던 그 공백을 상대가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는 무겁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과 함께 있는지, 지쳤는지 혹은 포기했는지, 그리고 이 의문은 당신이 보냈을 어떤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재는 분노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평온함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의 목적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품위 있게 존엄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전략적 부재는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아무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이죠. 누군가가 당신을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거라 착각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을 잃었다는 걸 깨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대에서 물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의 평화를 품고 눈빛에는 확신을 담고 하세요. 때로는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기애의 표현은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재의 메아리가 당신이 수없이 반복했던 말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통제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내면이 폭발하고 싶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소수만이 다룰 수 있는 강함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통제가 당신과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통제를 잃고 울고 애원하고 과하게 설명하고 계속해서 변명하는 모습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병든 순환을 계속 먹여 살립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당신이 어디까지 참는지 보려고 합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힘이 아직도 자신에게 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요. 하지만 당신이 차분하게 대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혹은 단순히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다른 반응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당신의 분노, 극적인 반응, 끈질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마주한 건 평온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깊이 있는 무장을 해제시키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완전히 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깨지는 순간 상대는 이야기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온이 한 번의 언쟁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누군가에게, 특히 자신의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만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당신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진정한 힘은 격하게 반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도발 앞에서 차분함을 유지할 때 판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감정 상태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성장했음을,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열등감을 조장하는 논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상대에게 충격을 줍니다. 당신이 관심을 갈구하던 모습에 익숙해진 사람은 당신의 감정적 무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반응 없음은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종종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균형, 미성숙함, 조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이 더 이상 그런 관계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용한 자존감이 태어납니다. 조용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큼 강력한 존재는 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존감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조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디테일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돌보는지, 무엇을 참는지, 더 이상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당신은 이제 간접적인 메시지를 SNS에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행복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아 보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 괜찮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한 중심 잡힌 괜찮음은 주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소홀히 대했던 사람조차도, 아니 특히 그 사람이 가장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는 누군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목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관심을 받아야만 온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 언젠가는 당신이 늘 거기에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안에 온전한 만찬을 차려놓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자존감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것은 물줄기를 바꾸는 분기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태도가 등장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경계선 또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애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은 나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무례를 참아 넘기고 변명 섞인 사과를 받아들이고 상처 주는 행동들을 외면합니다. 오직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큽니다. 당신의 평화, 자존감, 존엄성, 결국 어느 순간 당신은 말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그 그만이 명확함, 단호한 평온함과 함께 올 때 그것은 해방입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정적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을 참아낼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을 상처 입힐 자유가 있을 때만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고 그것을 지킬 때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은 이제 당신의 존재를 가지고 장난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단호함에서 오는 충격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변하거나 떠나거나,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당신에게는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계란 딱딱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참을 수 있는지, 무엇을 참을 수 없는지,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처음부터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관대함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향할 때 그것은 짐이 됩니다. 당신은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의 아픔을 떠안으면서 자신의 감정은 외면당한 채 살아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지와 이용 사이, 돌봄과 소모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고 시간을 쓰고 조언을 해주고 애정을 쏟고 곁을 지켜줬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 차가움 혹은 무시였던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주면 되돌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해서 당신의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관대함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잘 받아들여지는 곳, 낭비되고 있는 곳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며 존중하고 귀 기울이고 당신에게 응답하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관대함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만 당신을 찾고 당신이 필요할 때는 사라지며 당신의 감정을 빨아들이기 위해서만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관대함은 부족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풍요로움 속에서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은 당신의 부족함 속에서도 당신에게 접근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선택적으로 변하는 순간 판이 바뀝니다. 당신의 무한한 가용성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제서야 당신이 주었던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잃을까봐, 더 이상 그 안전한 공간을 가질 수 없을까봐. 왜냐하면 이제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당신의 관심이라는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태도의 변화가 다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의식적인 무관심은 무시가 아닙니다. 무관심은 보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변명하지 않는 것, 인정받고 싶어 안다라는 것을 멈추는 것, 무시당한 후에도 쫓아가지 않는 것, 텅 빈 희망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것. 무관심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해치는 것들을 더 이상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단절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조용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상대를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지배하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던 사람이 이제 아무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불안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침묵이 응답이 되었고 거리는 방어막이 되었으며 평온은 방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은 충분하려 애쓰다 지친 사람의 성숙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함 속에서 진정한 힘이 태어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때 감정적 의존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만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변화의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은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멋을 부리거나 강해 보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장점과 단점, 아픔과 성취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온전하게 느끼는 것. 혼자여도, 무시당해도, 선택받지 않아도